지금부터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지철환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세미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이성원 부사장이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들께 축사 겸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 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좀 안 맞춰서 제가 대신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 제가 처음 세미나 때 가끔 이렇게 축사를 했었는데 오늘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금 포럼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회사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발표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위해서 멀리 일본에서 와주신 전 일본증권경제연구소 특임 리서치 펠로우 스기타 고우지 선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박사님, 그리고 이랜드그룹 AWM 투자부의 최정기 부장님, KB 하나은행 연금사업부의 최은미 차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이 지난 2014년 9월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딱 만 5년이 됐습니다. 만 5년 동안 저희 연금 포럼은 32회의 공개 세미나, 그리고 1,400회에 달하는 강연 활동,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DC형 퇴직연금 관련 세미나 21번 해서 상당히 활발한 5년 동안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꽤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모두 260개가 좀 넘습니다. 사실 눈 뜨면 새로 생긴 게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자산운용사 260개 가운데서 저희 같은 퇴직연금 포럼 내지는 연금 관련 교육 조직을 갖춘 회사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저희 회사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국내 최대 운용사라서 그렇다 치고 저희는 독립계 자산운용사로서 나름 이렇게 소유망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이 연금 포럼을 설립할 당시에 목적은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차원의 어떤 그런 순수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 포럼이 해왔던 5년간의 활동들은 회사의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앞에 있습니다만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이대로 둘 것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지금 적립금만 2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수익률은 쥐꼬리만 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금금리만 못한 아주 낮은 수익률로 가입자들이 불만은 갈수록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찌 보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퇴직연금 관련해서 연구 분야 최고 전문가들 두 연구원 계시고요. 그리고 평소 우리가 뵙기 힘들었던 기업에 실제로 퇴직연금 운영하시는 기업들 실무 책임자분들, 그리고 판매사에서 오신 분들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푸는데 작은 결하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 끝까지 항상 백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 강창희 대표의 왜 지금 연금 투자 교육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강창희 대표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현대투신운용과 굿모닝 투신운용의 대표이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겸 퇴직연구소장을 거쳐서 현재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창입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왜 지금 이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거론하는가 이런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9일 추석 전에 일본경제신문의 주말판 닉케이 베리타스라는 데서 편집장이 저와 일본의 이 개인만을 위한 개인 셀러리맨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와카미 투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펀드 하나를 가지고 20년을 운영을 해와서 지금 펀드 하나의 규모가 3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 수가 11만 명인데 이 사와카미 일부는 뭐냐면 이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는데 왜냐면 판매사가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직접 판매를 해서 3조 원을 팔았는데요. 제가 왜 이분을 알게 됐냐면 20년 좀 전입니다만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제가 뭘 봤냐면은 우리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긴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도중에 내리실 분은 항해 진로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승객에게도 피해를 주니까 아직 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붙였더라고요. 참 별난 회사 있구나.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분은 열심히 이 개인들의 셀러리맨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투자 이거를 열심히 이 고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산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조 원의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장기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감이 그분하고 저는 이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투자 교육 열심히 한다고 제 편집장이 알게 됐는지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노력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DC형 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DC형 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하고 둘이 대담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게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집장의 질문이 뭐냐면 일본의 2천만 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의 2천만 엔이면 우리도 2억이 좀 넘죠. 이 문제가 뭐냐면 요 얼마 전에 일본의 정부 관련되는 어느 심의회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하니까 1인당 2억 원 정도, 2천만 엔 정도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나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야당에서도 지금까지 연금만으로는 다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사업감이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2억 엔, 2천만 엔 정도 부족할 거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옛날에는 현역 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도였지만은 지금은 2.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웃기는 얘기다. 국민들이 사단 형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는 뭐냐면 참 쇼크다.
일본에서는 일반 직장인들도 은퇴 후에 부부 월 2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은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들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평균 수령액은 5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일본의 세대당 순금융자산이 일본은 1200만 원 정도 되고 1억 2천이죠. 우리나라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4천만 원은 N쪽에는 4천만 원 쪽에는 이건희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빼버리면 중간 이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그래도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 이런 난리를 칠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히 쇼크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여러 번씩 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선진국이라는 거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 노후의 주 수입원이 공적 사적 연금인 나라 18% 이게 선진국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1980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죠. 근데 그게 지금 그 사이에 25%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뭐냐면 1960년도만 해도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었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그래서죠. 그런데 그러면 재산은 없더라도 이 연금이 있으면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월 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이 76%,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제 퇴직연금은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2,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죠. 생활비가 택도 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재산이라 있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8천입니다. 근데 거기 빚 부채 차입금이 평균 8,600. 이걸 빼면 3억 9,4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9천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천입니다. 이거 빼고 나면 4,400 남죠. 4,400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노후를 삽니까? 연금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재테크에서 어떻게 4,400만 원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까? 그러다가 꽝으로 만들고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집값이 지금 일본도 30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상층연금으로 어떻게든지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고 이미 나온 분들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받아서라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국민연금은 다 정부에서 해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지금 적립금이
작년 연말에 190조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언제가 되냐? 2030년이 되면 444조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추정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연금 관련 연구자 중에서 가장 제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손성동 한국금융연구소장한테 한번 예측치를 좀 뽑아봐달라고 그랬더니 2030년에 444조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오늘 강사로 오신 승기다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가 1년에 1개월씩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나라가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모든 그 직장인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이 적립하는 나라가, 일본도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퇴직연금에 가입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00% 직장인은 다 가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팍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60% 정도가 DC형 연금이고 그 금액이 248조 원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DC형 연금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 DC형 연금의 지금 현재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작년 연말 거고요. 근데 DC형 연금에 현재 40% 정도, 69조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80% 가까이가 원금 보장형이고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이 펀드로 들어가 있는 거는 18%밖에 안 되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 문제는 DC형 또 운용자산 중에서도 펀드에 들어가 있는 18% 이것도 보면은 채권 및 채권형 혼합형에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형이나 주식형 펀드 또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느냐? 금융투자협회에서 재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이구나, 조사를 해보니까 원금 손실이 걱정이 돼서 못한다는 거하고 운용 유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원리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첫째는 겁이 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바꿀 수가 없겠는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지금 여기 실적, 죄송합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3%,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실적 배당형 상품을 보게 되면은 요 최근 한 5년은 문제지만 10년 정도 보면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수익을 낸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 어떤가? 우리나라는 펀드에 들어가 있는 게 18%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401K 이거는 56%가 펀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자사주, 혼합형 펀드의 주식 부분, 아마 미국에서는 이 그냥 개별 종목 자사주에도 이 펀드가 DC형 펀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관련 그 투자 비율이 67%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젊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펀드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48%입니다. 48%.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1개월씩 500만 원씩만 1회씩 30번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운용기한이 30년입니다. 만약 1%로 수익을 내게 되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것이 4%만 수익을 낼 경우에도 된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뒤에는 그거를 이제 목돈이 됐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펀드를 잘 고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렸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적립주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131쪽에 보면은요, 적립 투자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좀 나중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적립 투자 하나가 우리는 그냥 매달 얼마 내면 이렇게 적립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우선 적립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펀드에 매월 10만 원씩 적립 투자를 했다면 10년 후에 평가액은 얼마 될 건가? 10,0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원 절반값만 이 회복을 해도 이 평가액이 얼마냐? 이 1,390만 원. 이 원금을 훨씬 웃도는 겁니다. 이 시세는 10,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000원까지만 회복을 안 했는데,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그 교육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노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서 어느 정도 걱정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해서 이런 적립 투자 방법과 그거를 목돈이 되면은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를 고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연금 사업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 제도를, 특히 DC형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또 자산운용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와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이거에서 선진국인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 전체 펀드 시장의 46%를 DC형 자금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DC형 자금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펀드 투자자의 63%는 처음에 펀드를 언제 샀냐? DC형 연금을 통해서 구입한 게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펀드 공모 시장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 펀드 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년 동안 장기로 투자하는 이 DC형 연금이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하는 방법 하나만 모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펀드 공모 펀드 시장이 커지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일본에서 오신 승희산 선생님한테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고, 일본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오늘 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적립투자 포트폴리오 이 문제는 제가 보내드린 책으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